네, 안녕하세요. 톡스지기 박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톡스지기를 하게 됐는데요. 자, 360회 북포럼 일부 톡스 오늘의 주제는 좀 특별한 주제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잠깐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음악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음악을 잠시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And my heart beats so that I can hardly speak. And I seem to find the happiness I see when we're out together, dance cheek to cheek.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을 텐데요. 자, 이 음악은 칙투칙이라고 해서 엘라 피츠제랄드하고 루이 암스트롱이 부른 노래예요. 사실은 저는 재즈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정말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음악을 알게 된 계기는 오늘 강연을 해주실 강연자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제가 좀 요청을 드렸더니. 그래서 제가 이 음악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했더니 말씀이 그냥요 이렇게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냥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난해했는데 그냥요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악을 몇 번 들어봤는데 이 음악을 들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감미롭고 설레고 또 흥분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기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톡스의 주제는 인생이 바뀌는 재즈의 마법이라는 주제로 재즈 스타일로 사는 남자, 재즈 경영가 전진용 대표님을 모시고 들어볼 텐데요. 제가 전진용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눠보고 느낀 건데 경영가를 넘어서 재즈의 마법사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재즈의 마법사, 재즈 경영가 전진용 대표님을 모시고 천국으로 가는 재즈의 마법 얘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 프로듀서이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전진영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인생이 바뀌는 재즈의 마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아마 좀 이게 뭔 말이냐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재즈는 그냥 음악 아니냐. 여러분께서 보통 재즈하면은 뭘 떠오르십니까? 재즈하게 되면. 끈적끈적하죠. 아주 뭔가 아시는 것 같아. 또 섹시하죠. 예, 뭐 어떤 분은 섹시한 뭐 아주 관능적인 여자를 떠올리고 뭐 와인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재즈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난해. 아마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재즈 이야기는 좀 기존의 인식과 좀 다른 관점에서 제가 풀어갈까 합니다. 저는 오늘 재즈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재즈는 뭐냐? 제 생각에는 재즈는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즐기는 음악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보십시오. 여기 이제 피아노가 하나 있습니다. 피아노에 이제 건반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피아노를 이제 늦게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피아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단지 건반이 아니라 하나 인생길 같다. 로드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 연주할 때나 인생길을 걸어갈 때나 굉장히 흡사한 게 많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오늘 제가 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또 인생길을 걸어가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철도가 있습니다. 철로가 쫙 깔려져 있는 길이죠. 자, 이 길의 장점이 뭘까요? 이 길의 장점은 적당히 얻어타면 어느 선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깔려져 있죠. 가는 길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좋은 건 뭐냐면은 일단 그 나한테 해당되는 이 열차권 안에서만큼은 내가 왕이 될 수 있고 또 내 말에 따라서 유계 질서를 마음대로 만들어 갈 수가 있죠. 여러분 얼마 전에 봤던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아마 약간의 감은 잡으셨을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칸에 있을 때만큼은 괜찮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을 만한 보장이 되는데, 문제는 이 열차를 나오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또 그 철도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철도랑 비슷하게 또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클래식 오케스트라하고 많이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주할 때 가는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클래식은 악보대로 연주하니까. 그죠?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악보대로 연주하는 것이 연주를 잘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세상이 악보대로 가지 않게 시작을 했고 또 강력한 지휘자가 오히려 도망가 버리고 있습니다. 배는 가라앉는데 말이죠. 예. 저는 사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제 살아온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는 굉장히 클래식적인, 굉장히 철도 위를 달리는 삶을 살아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장남이라는 위치 때문에 원하는 것보다는 이제 집안의 책임감 때문에 이제 주로 살아왔는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제 원하는 과를 선택하는 순간 저는 이제 디자인을 하고 싶었는데 건축과를 가고 싶었는데 집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불안정한 길이다라는 이제 인식 때문에 차라리 의대나 기획과를 가라. 그래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였냐면은 너 왜 불확실한 길을 가려고 하니? 너 왜 불안정한 길을 가려고 하니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가? 저도 이제 정체 모를 만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제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원하는 대로 기획과를 갔어요. 근데 이제 다 입학하고 나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저랑 너무 맞지 않는 과였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의 판단을 저주했어요. 내가 왜 내 미래를 팔아먹었을까? 나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는다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재즈를 만나게 됐습니다. 재즈를 처음 만났을 때 사실은 잘 몰랐어요. 재즈 음악을. 제가 많이 들은 것도 아니었고 단지 그냥 어느 날 연주하는 거를 보고 그냥 악보도 없이 자유롭게 막 연주하더라고요. 즉흥적으로. 그게 너무나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원하는 연주를 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나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냥 저는 그래서 음악 이전에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재즈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을 만났죠.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마일즈 데이비스라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재즈계에 수많은 거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만약에 딱 한 사람만 찍어라 한다면 저는 이 사람을 고르고 싶어요. 그 이유가 재즈에는 수많은 장르가 많이 있는데요. 종류가 뭐 쿨 재즈, 비밥, 뭐 하드밥 많이 있는데 그 재즈 장르의 거의 반을 이 사람이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새로운 재즈 장르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제 수많은 사람이 막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걸 버려요. 다시 또 만들어내죠. 또 모방을 합니다. 또 이거를 털어요. 버려요. 다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10년을 주기로 해서 되풀이하면서 거의 재즈 역사의 반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삶을 살았는데 전 그래서 이 사람의 음악을 듣기 전에 일단 삶의 감동을 해버렸어요. 저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그래서 어떤 음악일까 이 음악은. 그래서 그때부터 깊이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서 저는 뭐를 발견하게 됐냐면 피아노 길에서 철도만 바라다 보다가 피아노 길 위에 바다가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정해진 길만 가는 게 아니라 항해를 할 수 있구나. 바다구나. 내가 원하는 신대륙을 떠날 수도 있구나. 전 그래서 조그마한 용기를 내보기로 하고 당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재즈를 공부하고자 음악을 공부하고자 유학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넉넉한 준비가 된 게 아니었고 또 다 반대했었고 뭐 앞날이 보이는 게 아니었죠. 그냥 단순하게 너무나 하고 싶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은 이제 미국에 가고 싶었지만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회사에서 벌은 딱 1년 동안 모은 돈 가지고서 이제 일본에 350만 원 들고 일본에 갔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아르바이트에서 학비를 벌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고 일본이 미국 못지않게 굉장히 음악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려고 갔는데요. 도착한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좀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3개씩 했죠. 새벽에 청소하는 아르바이트하고 일본 학원에 갔다가 낮에는 이제 찌라시 돌리는 아르바이트하고 낮에 이제 밤에는 이제 이자카야라든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돈을 꽤 벌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알아보는데 문제는 이제 학교가 미국에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학교만한 그 학교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 가려는 학교를 찾아봤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 별 차이가 없어 미국하고.
그럼 내가 굳이 여기서 가야 될까? 일본의 친구한테 상의를 해봐도 야, 다 미국 가라. 그래서 일본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벌어서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한국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저기 좀 터플책 좀 보냈어요. 터플책. 또 영어 공부해야 하잖아요. 또 시험 봐야 되니까. 또 시간 쪼개가면서 터플 공부해가지고 1년 동안 이 돈을 모아서 다행스럽게 패스가 돼서 1년 뒤에 원하는 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음대. 그래서 이제 1년 반 동안 너무 행복했죠. 음악만 집중해서 했으니까. 근데 곧 돈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일본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1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세 학기가 있다고 한다면 한 학기는 아예 풀타임으로 휴학기를 내고 학비를 모은 다음에 두 학기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제 저기 공부를 할 정도만 딱 이제 그런 패턴으로 이제 졸업을 했죠. 다행히. 그래서 한 4년 만에 졸업을 하고 주변에서 말들은 야, 너 이제 빨리 들어가서 자리 잡아라. 안정된 자리 잡아라. 지금 막 신혼고가 막 생기고 있고 교수 되기 좋은 찬스니까 빨리 들어가라 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왕 내친 거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바로 뉴욕으로 갔어요. 뉴욕으로 가서 낮에는 그 일본계 명품 백화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요. 밤에는 재즈 클럽이라든가 스튜디오라든가 아는 친구들, 일본 친구들 라인을 동원해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한국에 귀국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음악 프로듀서 그리고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제 인상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살아보니까 불확실하다는 얘기가 불안정하다는 얘기가 그렇게 위험하지도 두렵지도 않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눈에 안 보이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 베스트를 다할 수 있었고 오히려 기대하지 않은 데서도 찬스가 많이 왔던 거를 저는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불안정과 불확실 때문에 어떤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속고 있는 겁니다. 단적인 얘기로 오히려 세상을 창조하는 소수자들은 오히려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불확실과 불안정에 성공의 비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소수자들은. 그 사람들은 용기를 내서 실천해 옮겼죠. 근데 문제는 지금 시대는요. 이제는 소수의 통찰력이나 창조력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는 개개인이 다 자기 나름대로 통찰력과 창의력이 없으면 생존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하시겠죠. 아니, 그럼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는 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데? 제가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불확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즉흥 연주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뭔 말이냐? 보통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즉흥 연주를 하려고 하다 보면 뭐 대충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은데 하나의 멜로디를요. 재즈 연주자가 내 마음대로 연주할 수 있으려면 그 하나의 멜로디를 1000번, 10,000번 반복 연습해서 몸에 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툭 건드리면 툭 튀어나오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수많은 멜로디를 유리하게 연주할 수 있으려면 이게 플랜 B라고 하죠. A가 안 되실 때 플랜 B 이게 나오잖아요. 플랜 B에서부터 Z까지 수많은 멜로디를 내가 수천 번, 수만 번 반복 연습을 해서 체화를 시켜 놔야 그게 순간적으로 조립이 돼서 최적화된 멜로디가 나온단 말이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께서 내일을 모르는 이 시대에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플랜 B에서부터 Z까지 내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신대륙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그래서 플랜 B에서부터 Z까지 여러분께서 수천 번, 수만 반복 연습을 해서 체화를 시켜놔야 또 평소에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놔야 각종 위기 상황과 기회 상황 때 바로 내 사고에 따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불안정을 즐긴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재즈의 대표적인 리듬이 스윙이에요. 스윙감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스윙이 뭐냐? 보통 이제 박수를 치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제 가요는 쿵짜자 쿵짜 이거잖아요. 1, 2, 3 이거잖아요. 1, 2, 3, 4 끝. 이건 안정된 리듬입니다. 끝이 있어요. 변화가 없죠. 근데 스윙은 뭐냐면 2하고 4. 두 번째랑 네 번째 강이 들어가는 리듬이에요. 1, 2, 3, 4. 즉, 이건 뭔 말이냐? 불안정한 리듬이에요. 그래서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1, 2, 3,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세상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 나는 안정되려고 하는 자체가 오히려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오히려 불안정한 삶이고요. 세상이 계속 변화하고 스윙하고 있으면 나도 스윙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계속 맞춰가는 겁니다. 오히려 불안정을 추구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대는 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그래서 그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이 서울 재즈 원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24명의 재즈계 거장을 뽑아서 그 사람들의 삶과 삶의 얘기와 음악 세계의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한국을 대표하는 24 재즈 밴드가 한 사람씩 맡아서 재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단지 그냥 재즈 역사를 듣는 개념이 아니라 저는 24명의 거장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즐겼는가를 분석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재즈에 대한 교양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영감과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1부는 강연입니다. 재즈를 해설해요. 타이틀은 이겁니다. 전진영의 오감 재즈, 재즈 한식으로 맛보다. 자, 아마 의아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왜 한식이지? 제가 재즈 강의를 많이 했는데요. 4년 전에 재즈 스타일이라는 책을 내고 나서 기업 강의를 많이 했는데 재즈 얘기를 아무리 쉽게 해도 못 알아들으세요. 왜? 맨날 듣는 음악이 뭐 소녀시대, 뭐 보아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 갑자기 트럼펫이 나오고 색소폰이 나오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굉장히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 밥상이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밥상의 맛하고 음악의 맛을 치환시켜보자. 매칭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24조 4사람의 다양한 컬러의 음악을요. 그거랑 가장 흡사한 입맛으로 돌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비밥은 비빔냉면, 뭐 쿨 재즈는 물냉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 평생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각인돼 버려요. 볼 때마다 그게 떠올라요. 물냉면 보면 쿨 재즈가 막 떠올라요, 음악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재즈 음악을 일상 속에 완전히 일상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일생을 채택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특히 이제 주부님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계세요. 두 번째 시간은 그렇게 다뤘던 그 거장의 음악들을 이제 뽑아서 명곡들을 추려서 6, 7곡을 여기 나오는 24명의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밴드가 한 사람씩 맡아서 재현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미국의 재즈 역사를 한꺼번에 정리가 되고요. 한국의 재즈 역사도 한꺼번에 정리가 됩니다. 여기 출연하는 아티스트는 한국의 1세대부터 뭐 예를 들면은 뭐 최선배 선생님, 류버성 선생님, 이런 선생님부터 2세대 이영경 선생님, 최근에 데뷔한 아티스트부터 해가지고 전 세대를 망라했습니다. 그래서 재즈 엑기스를 여러분께서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합정역 2번 출구에서 가깝습니다. 재즈다 클럽에서 매주 토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제2의 대항해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즉, 이제는 물리적인 옛날에 1세대, 1대항해 시대 때는 그 유럽 열강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계를 침략을 해가지고 식민지를 만들어버리고 흑인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노예를 만들어버렸죠. 굉장히 오만하게, 그죠? 그렇게 해서 자기 멋대로 세계를 편성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동이 된 게 바로 재즈예요. 유럽과 아프리카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신대륙에서. 자, 그럼 앞으로의 시대는 제2의 대항해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문화로 만들어가는 시대. 그리고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라 인터넷이란 바다.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육지가 아니라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만들어가는 신대륙이 앞으로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 맞아요. 성향과 능력이 굉장히 잘 맞는 최적화된 민족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대를 활용해서 한국이 아시아의 재즈, 전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재즈 문화를 만들길 바라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도 렛츠 스윙 하시면서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재즈의 마법에 좀 걸리신 것 같으신가요? 네. 짧은 시간 동안 재즈의 본질로 마법을 걸어주신 전진용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지금 저 진짜 이게 완전 소름이 다 돋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재즈를 정말 좋아하는데 몰라서 더 좋아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재즈의 본질은 자유, 도전, 그리고 프로페셔널이다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재즈의 마법에 빠진 상태로 좀 마무리하고요. 지금 앞에 보시면 이거 리플레이 있으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톡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